1980, 90년대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의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빌딩을 샀다느니 헐리우드의 컬럼비아 픽처사라는 영화를 샀다느니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은 계속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즉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1940년 체제라는 책은 저자 노구치 유키오님이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쓴 책입니다. 저자 노구치 유키오님은 1940년에 태어나서 1963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 1964년 대장성에 입성하여 경제관료로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저자님은 1940년 전시경제체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게 했다고 합니다. 저자님이 대장성에 오랜 기간 접했던 실질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관료 중심 경제와 업무 방식으로 인한 시대적 적용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 등 1980, 90년대에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1940년대 체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라는 거죠. 1940년대 체제라는 것은 정부가 전후 부흥과 고도 성장을 실현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해서 금리를 정하고 육성산업을 밀어줍니다. 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서 물건의 가격에 정부가 관여하여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지요. 당시에는 이 방식이 국가의 부를 이루는 데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 7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이 체제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저자님의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규모 확대가 선순환을 일으키다. 고도 성장기의 중요한 특질은 경제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재물과 부가 풍요로워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직장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 전체가 확대되지 않는 사회는 제로섬 게임에 빠지고 말죠. 즉, 어떤 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항쟁을 일으키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경제 전체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 없이도 사회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남아있더라도 전체의 크기가 커지면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도성장기에 경제 전체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꾸물 수 있었기에 일본인이 부지런해질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 규모가 확대된 것이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모두가 성장을 믿고 일했기에 경제 전체의 규모를 키우고 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기 일본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작용했습니다. 앞서 고도 성장기는 일본의 황금시대였다고 얘기했죠. 저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법에 위화감을 갖는 사람은 지금은 없겠지요. 그런데 1960년대 일본에서 황금시대란 분명히 미래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노력하면 그러한 황금시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21세기 일본을 10배 경제사회라고 부른 게 그러한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유럽에서 황금시대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상적인 사회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붕괴했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일본에서도 황금시대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진행에 관한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180도 바뀐 것이지요. 이 체제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총력을 전쟁에 전용하는
국가 총동원 체제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일본의 경제제도에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산업의 국가 통제, 일본은행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전쟁 이전에 주식과 사채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이 중심이었던 금융체제를 은행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 금융 방식으로 금융체제를 바꾸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금리에 관여를 했고요. 198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일본 주식회사로 칭해지는 1940년대 체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체제가 되어버립니다. 금융의 세계화 앞에서 정부가 일본만의 금융시장을 금리로 통제하는 체제는 맞지 않았던 거죠. 1990년대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통신 비용이 사라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경제 조건의 큰 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경제활동이 쉬워지면서 인건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타 국가로 아웃소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직분업 방식의 제조업도 수평분업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조업도 타국으로 아웃소싱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제품의 개발과 설계, 그리고 판매라는 입구와 출구 작업만 하는 방식이 수평분업 방식입니다. 제조업이 수평분업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서 일본이 고수하는 수직분업 방식은 빠른 의사결정에 뒤처지고 빠른 변화에 대응의 미흡 등이 단점을 드러내며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만을 고집했던 일본에게 IT 산업으로의 변화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기술 혁신이 빠른 IT 관련 서비스나 컨설팅 등 기업 관련 서비스도 선진국 기업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에서 일본형 대기업은 이 영역에서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음에도 일본 기업은 대응할 수가 없었다. 중요한 원인은 일본형 기업 조직은 1940년대 체제에는 적합했으나 1980, 90년대에 탄생한 새로운 체제에는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IT 혁명이라는 엄청난 기술 진화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1980년대에 시작된 세계 경제의 대변화는 1940년대 체제의 본질적인 역풍이 되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일에 대한 윤리관의 변화를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저자님의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에 대한 윤리관이 바뀌었다. 일본은 1990년대 무렵부터 장기 정체에 빠졌습니다. 세계가 격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변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은 크게 저하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1980년대 일본 경제의 성공과 그 이후 거품 경제 속에서 일본인의 의식이 크게 변해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로 일에 대한 윤리관입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일하면 보답으로 직책을 얻고 조직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기대는 보상을 얻었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많은 일본인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 경제는 건강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거품 속에서 땅에 투자하면 벼락처럼 갑자기 거액의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일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 약삭빠르게 잘 처신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가령 그림을 매매함으로써 혹은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의 연금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21세기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관련 출판물이라고 하면 주로 돈 버는 법 같은 종류의 책만 너무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강연회에서 저자님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이 종신고용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부활할 수 없지 않나요? 라고요. 이 질문을 듣고 저자님은 많이 놀랐다고 하네요. 일본 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 과잉을 조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대전환을 단행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노동자의 생활 보장도 중요한 과제지만 그것은 사기업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서 전직을 쉽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님은 말합니다. 풍요로워지려면 다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는 창출되지 않고 폭탄 돌리기 게임이 계속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폭탄을 안고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책을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40년 체제 노구치 유키오님의 책 일본 전후 경제사의 멍해를 해부하다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